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혹시 오후만 되면 다리가 퉁퉁 붓고 코끼리 다리처럼 무거워지시나요? 혹은 거미줄처럼, 뱀처럼 혈관이 울퉁불퉁 튀어나오는 하지정맥류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밤에 소변 때문에 잠을 설치거나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아파서 쉬어가야 하는 경험은 없으신가요? 우리는 흔히 이런 증상들을 그저 나이가 들어서 혹은 피곤해서라고 생각하며 넘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의 놀라운 지혜는 바로 그 다리를 통해 건강에 중요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우리 몸의 뿌리이자 제2의 심장이라 불리는 다리 건강이 우리 몸의 에너지 고속도로인 열두경락과 기경팔맥과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 비밀을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려 합니다. 특히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하지정맥류가 왜 비장경락과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다리가 붓는 진짜 원인은 무엇인지 동양의학적 관점에서 아주 쉽고 명쾌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의 다리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내 몸 전체의 건강 상태를 알려주는 소중한 지도임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 영상은 질병을 치료하는 목적보다는 건강관리를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내 몸의 뿌리를 튼튼하게 만드는 지혜의 여정,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부. 다리는 왜 제2의 심장이자 생명의 뿌리인가? 우리는 흔히 다리를 제2의 심장이라고 부릅니다. 현대의학적으로 볼 때 이는 매우 과학적인 표현입니다. 심장이 펌프질을 해서 동맥을 통해 온몸으로 혈액을 보낸다면 팔다리까지 갔던 혈액, 특히 중력을 거슬러 올라와야 하는 다리의 혈액은 어떻게 다시 심장으로 돌아올까요? 바로 종아리 근육의 역할이 결정적입니다. 우리가 걷고 움직일 때 종아리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하면서 정맥혈관을 꾹꾹 짜주어 혈액을 심장 쪽으로 밀어 올리는 펌프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종아리 근육이 튼튼해야 전신의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는 것이죠. 동양의학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다리를 단순히 혈액순환의 보조기관으로만 보지 않고 인체의 뿌리라고 인식합니다. 나무가 뿌리를 통해 땅의 기운을 흡수하고 자신을 지탱하듯 인간은 하체, 즉 다리의 힘을 통해 생명 에너지의 근원인 정을 보존하고 땅의 기운을 받아들인다고 봅니다. 특히 선천적인 생명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기인 신장은 허리와 하체를 주관하기 때문에 다리가 튼튼하다는 것은 곧 신장의 기운이 왕성하고 생명력이 강하다는 증거로 여겨졌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하체가 약해지는 것을 노화의 시작으로 본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결국 튼튼한 다리는 원활한 혈액순환의 상징이자 강한 생명력의 바로미터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중요한 다리에는 어떤 에너지길이 흐르고 있을까요? 2부. 내 다리를 지나는 6개의 고속도로 경락. 우리 몸에는 기혈이 흐르는 12개의 주요 고속도로, 즉 12정경이 있습니다. 그중 무려 6개의 경락이 발에서 시작하거나 발에서 끝나며 다리 전체를 관통합니다. 즉, 우리 몸의 주요 에너지 고속도로의 절반이 다리에 집중되어 있는 셈이죠. 이 6개의 경락은 크게 다리 안쪽을 흐르는 음경락 3개와 다리 바깥쪽과 뒤쪽을 흐르는 양경락 3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 다리 안쪽 길, 비장, 간, 신장 경락, 우리 몸의 영양과 해독, 생명의 길. 다리 안쪽, 비교적 살이 연한 부위로는 우리 몸의 핵심적인 장부인 비장, 간, 신장 경락이 흐릅니다. 족태음 비경. 발 엄지발가락 안쪽에서 시작해 다리 안쪽을 따라 올라가 복부와 가슴으로 이어집니다. 비장은 서양의학의 비장 스플린과는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동양의학에서 비장은 소화 흡수한 영양분을 온몸으로 보내주는 운송 책임자이자 우리 몸의 수분을 조절하는 수분대사 조절자입니다. 또한 혈액이 혈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꽉 잡아주는 통혈 기능을 합니다. 만약 비장 기능이 약해지면 소화가 안 되고 몸이 잘 붓고 근육에 힘이 없으며 쉽게 멍이 들거나 혈관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뒤에서 다룰 하지정맥류와 비장이 깊은 관련이 있는 이유입니다. 족걸음간경.
발 엄지발가락 바깥쪽에서 시작해 다리 안쪽을 따라 올라와 생식기와 옆구리를 지나칩니다. 간은 혈액을 저장하는 혈액 창고이자 우리 몸의 기운을 막힘없이 소통시키는 소통 전문가입니다. 스트레스로 간의 기운이 뭉치면 간기울결, 옆구리가 결리거나 여성의 경우 생리통이 심해지고 근육과 인대가 뻣뻣해집니다. 족소음신경, 발바닥 중앙의 용천혈에서 시작해 발목 안쪽 복숭아뼈를 돌아 다리 안쪽 뒤편을 따라 올라갑니다. 신장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선천적인 생명에너지, 정을 저장하는 생명창고입니다. 뼈, 치아, 머리카락의 건강과 관련이 깊고 소변과 생식 기능을 주관합니다. 신장 기능이 약해지면 허리와 무릎이 시큰거리고 머리카락이 빠지며 소변을 자주 보거나 빈뇨, 밤에 소변을 보는 야뇨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요실금, 빈뇨, 야뇨는 모두 신장 기능의 약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둘, 다리 바깥쪽과 뒤쪽 길, 위장, 담, 방광 경락 소화와 결단, 배설의 길, 다리 바깥쪽과 뒤쪽의 단단한 근육 부위로는 위장, 담낭, 방광 경락이 흐릅니다. 초경명 위경, 얼굴에서 시작해 몸 앞면을 따라 내려와 다리 앞쪽 정강이뼈 바깥쪽을 지나 두 번째 발가락에서 끝납니다. 위장은 음식을 받아들이고 소화시키는 소화공장입니다. 위장 경락에 문제가 생기면 소화불량, 속 쓰림뿐만 아니라 무릎 통증이나 발목 통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족소양담경, 눈 바깥쪽에서 시작해 머리 옆면, 어깨, 몸의 옆면을 따라 내려와 다리 바깥쪽을 지나 네 번째 발가락에서 끝납니다. 담낭은 결단력과 용기를 주관하며 우리 몸의 관절과 힘줄의 움직임을 조절합니다. 담 경락이 막히면 편두통이 생기거나 엉덩이와 허벅지 바깥쪽으로 당기는 좌골신경통과 유사한 통증을 느끼기 쉽습니다. 족태양 방광경, 눈 안쪽에서 시작해 머리, 등, 허리, 엉덩이, 다리 뒤쪽을 따라 내려와 새끼발가락에서 끝나는 우리 몸에서 가장 길고 넓은 경락입니다. 방광은 소변을 저장하고 배설하는 기능뿐만 아니라 등과 다리 뒤쪽 전체를 아우르며 우리 몸의 양기를 지켜주는 울타리 역할을 합니다. 방광 경락에 문제가 생기면 허리 통증, 다리 뒤쪽 저림, 종아리 통증 등이 나타납니다. 3부, 하지정맥류, 거미줄 혈관의 비밀은 비장에 있다. 이제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하지정맥류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보통 하지정맥류는 혈관 속 판막이 망가져 혈액이 역류하고 고여서 생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동양의학에서는 왜 판막이 약해지고 혈관이 늘어나는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 답을 비어, 즉 비장의 기운이 허약해진 것에서 찾습니다. 앞서 비장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로 통혈 작용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는 혈액이 제길, 즉 혈관 안으로만 잘 흐르도록 단속하고 통제하는 힘을 의미합니다. 비유하자면 비장의 기운은 혈관벽을 짱짱하게 만들어주는 고무줄의 탄성과 같습니다. 그런데 과식, 폭식, 찬 음식이나 단 음식의 과다 섭취, 과도한 생각이나 걱정 등으로 비장의 기운이 약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이라는 고무줄의 탄성이 떨어져 헐렁해지기 시작합니다. 중력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다리 쪽 혈관은 이 약해진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점차 늘어지고 부풀어 오릅니다. 혈액을 위로 올려보내야 할 판막도 헐거워져 제 기능을 못하게 되니 혈액은 역류하여 아래쪽에 고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지정맥류가 발생하는 핵심적인 원리입니다. 따라서 하지정맥류를 근본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혈관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나의 소화 기능은 어떤지, 식습관에 문제는 없는지, 평소 걱정이 너무 많지는 않은지 등 비장을 약하게 만드는 생활 습관을 함께 돌아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4부, 다리는 왜 붓는 걸까? 물의 여행을 책임지는 세장부. 다리가 붓는 부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혈액순환이 안 돼서라고만 생각하면 문제의 절반만 보는 것입니다. 동양의학에서는 부종을 우리 몸의 수액대사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봅니다. 즉,
물이 제대로 돌고 배출되지 못해 특정 부위에 고여있는 현상입니다. 이 수액 대사를 주관하는 핵심 장부는 바로 폐, 비장, 신장입니다. 상수원, 폐. 폐는 우리 몸의 가장 위에서 수증기를 온몸으로 흩뿌려주는 마치 스프링클러 같은 역할을 합니다. 폐의 기운이 약해지면 물을 아래로 잘 내려보내지 못해 얼굴이나 상체가 붓기 쉽습니다. 운송과 변압, 비장. 비장은 몸에 들어온 수분을 필요한 곳으로 보내고 불필요한 수분, 습을 제거하는 운송 트럭이자 제습기입니다. 비장이 약해지면 제습기가 고장난 것처럼 몸에 습기가 가득 차게 됩니다. 이 습기는 무겁고 탁한 성질이 있어 아래로 처지기 때문에 주로 팔다리, 특히 다리가 천근만근 무겁고 퉁퉁 붓게 됩니다. 하수처리, 신장. 신장은 몸을 돌고 난 노폐물을 걸러 소변으로 배출하는 하수처리장입니다. 특히 신장의 양기는 우리 몸의 물을 따뜻하게 데워 잘 순환시키고 배출시키는 아궁이 불과 같습니다. 이 불이 약해지면 물이 차갑게 식어 아래로 고이게 되는데 주로 발목이나 다리 아랫부분이 붓고 누르면 쑥 들어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다리가 붓는다는 것은 비장이 약해져 습기를 처리하지 못하거나 신장이 약해져 수분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5부 에너지의 저수지, 기경팔맥과 다리 건강. 지금까지 우리 몸의 주요 고속도로인 12경락에 대해 알아보았다면 이제는 이 고속도로들을 조절하는 거대한 저수지이자 비상도로인 기경팔맥에 대해 잠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기경팔맥은 12경락의 기혈이 넘칠 때는 저장했다가 부족할 때 공급해주는 조절 시스템입니다. 이 8개의 특별한 경맥 중에서도 다리 건강과 특히 관련이 깊은 것은 우리 몸의 앞뒤 중심을 흐르는 인맥과 동맥, 그리고 하체의 움직임과 균형을 조절하는 교맥입니다. 인맥은 몸 앞쪽의 음경락들을 총괄하고 동맥은 몸 뒤쪽의 양경락들을 총괄합니다. 이 두 경맥의 순환이 원활해야 다리로 가는 음양경락의 균형이 맞아떨어집니다. 또한 발 뒤꿈치에서 시작하는 교맥은 다리의 민첩성과 보행 능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기경팔맥의 흐름까지 원활해질 때 우리 다리는 비로소 안정적이고 강력한 힘을 갖게 됩니다. 6부 내 다리를 살리는 아주 간단한 습관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다리 경락들을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아주 쉽고 효과적인 방법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경락 두드리기와 쓸어주기. 가장 간단한 방법입니다. 주먹을 가볍게 쥐거나 손바닥으로 다리 전체를 골고루 두드려 주세요. 다리 안쪽의 비장, 간, 신장 경락은 발끝에서 가슴 쪽으로, 즉 아래에서 위로 쓸어 올리거나 두드려 줍니다. 다리 바깥쪽과 뒤쪽의 위장, 담, 방광 경락은 엉덩이 쪽에서 발끝으로, 즉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리거나 두드려 줍니다. 경락의 흐름 방향에 맞춰 자극을 주는 것이죠. 핵심 혈자리 지압하기. 삼음교. 안쪽 복숭아뼈에서 손가락 4마디 정도 위, 정강이뼈 바로 뒤쪽 움푹한 곳입니다. 비장, 간, 신장 3개의 음경락이 만나는 아주 중요한 자리로 다리 부종, 하지정맥류 예방, 생리통 등 여성 질환에 특히 좋습니다. 임산부 주의. 촉삼리. 무릎 바깥쪽 아래, 정강이뼈 옆으로 손가락 4마디 정도 내려간 곳입니다. 위장 경락의 대표 혈자리로 소화를 돕고 전신의 기운을 푹 돋아 다리에 힘을 길러줍니다. 위중. 무릎 뒤쪽, 오금의 정중앙에 위치합니다. 방광 경락의 핵심 혈자리로 허리부터 다리 뒤쪽으로 이어지는 모든 통증에 효과적입니다. 비장을 살리는 식습관. 하지정맥류와 부종의 핵심 원인인 비장을 튼튼하게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찬 음료, 아이스크림, 밀가루, 설탕처럼 몸에 습기를 만드는 음식을 줄이고 생강, 대추, 늙은 호박, 율무처럼 따뜻하고 습기를 말려주는 음식을 가까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뜻한 물로 족욕하기. 잠들기 전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는 것은 발과 다리의 피로를 풀고 막힌 경락을 소통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신장의 기운을 보충하고
전신의 긴장을 이완시켜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정맥류 환자에게 따뜻한 물로 하는 족욕은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혈액순환을 돕는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미 늘어난 혈관을 더 확장시키는 역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지정맥류 증상이 있다면 따뜻한 족욕 대신 냉온수 교차 샤워나 가벼운 운동, 그리고 다리 올리기 등 올바른 생활 습관을 통해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무리하며 당신의 다리가 보내는 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오늘 우리는 다리 건강이 단순히 근육과 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속을 흐르는 6개의 경락과 그 근원이 되는 오장육부의 건강 상태를 비추는 거울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리가 붓고 무거운 것은 비장과 신장이 보내는 SOS 신호일 수 있고, 울퉁불퉁 튀어나온 하지정맥류는 비장의 기운이 약해졌다는 경고등일 수 있습니다.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는 것 또한 신장이 약해졌다는 목소리일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당신의 두 다리를 조금 더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봐 주세요. 오늘 하루 나를 지탱해 주느라 고생한 다리를 부드럽게 주물러주고 따뜻한 물에 담가주세요. 그리고 다리가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무시하지 말고 내 생활 습관과 식습관을 돌아보는 계기로 삼아보세요. 우리 몸의 뿌리인 다리가 튼튼해질 때 당신의 삶이라는 거대한 나무 또한 흔들림 없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뻗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공유 부탁드리고요. 저는 더욱 빛나는 지혜의 보석을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두 다리가 늘 가볍고 힘차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